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간지러움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적인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남성보다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간지러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곤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성별에 따른 어떤 간지럼 반응이 과연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간지럽다는 느낌도 결국엔 통증의 한 부분 요소이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방어하는 기전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닐까도 일부 추측을 해보고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더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간지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피부 전체에 대해서 옅은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의 반응은 크게 호흡과 관련해서 미소, 웃음, 경련, 움츠림, 그리고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더 깊게는 이런 감각은 쿠티미테시스와 가갈레시스라고 하는 불쾌한 감각의 두 가지 범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마냥 좋지 않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종의 반사작용으로 우리 몸이 움찔거리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지럼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면 해당 부위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움츠러들게 하죠. 이것은 사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간지럽다라고 하는 감각이 부분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달렸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난치성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증 신경을 절단 후에 간지러운 반응도 같이 감소했다는 것이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람마다 간지럼을 느끼는 부위와 그 반응 정도가 다 다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옆구리와 복부 영역, 그리고 겨드랑이, 목, 무릎, 성기 부분까지 간지럼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되는데요. 해당 부위들이 사실은 주요 혈관들이 위치한 부위로서 부상으로부터 취약한 위험 급소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피하게 되는 그런 반응과 함께 사실은 유쾌하지 않은 괴로움에서 비롯된 웃음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런 반응들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착각하게 될 수 있는데요. 당하는 사람 또한 고통스럽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것에서 내가 신난 건가 하는 그런 뇌의 착각도 일으키게 되는 인체의 미스터리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로 진화론, 종의 기원으로 매우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이죠. 찰스 다윈도 이와 관련해서 간지럼이 친밀한 사람들과의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결속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는 인지적 상호작용을 이론화하기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급소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이 사실은 일종의 생존 훈련이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 생존 훈련을 더 이어가게 해준다는 그런 원리의 추측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고통 속에서 유쾌함을 찾아내는 그런 변태적인 기질로서도 진화해 온 듯한데요. 이렇듯 간지럼이 즐겁고 유쾌한 감정과 함께 불쾌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광범위한 생리학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작업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을 마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간지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소통이 항상 중요하겠는데요. 민감도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예로 들어서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정말 제가 숨 쉬는 것도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손님 유형도 있습니다. 피지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손님과도 직접적으로는 말로써도 대화를 해볼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손으로써도 고객이 어느 부위에 어떤 감각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소통이 결국 중요한 이유가 고객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나에게는 이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곧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겠지만 마사지라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타인이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며 긴장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작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간지러움을 어디를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마사지를 또 어떻게 예측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곧 신경계의 안정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마사지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터치의 착륙과 이륙인데요.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모습을 터치하는 작업에 비유를 해본 것입니다. 간지러움이란 것도 결국 어떤 하나의 통증의 요소라고 했죠. 뇌가 주는 신호로서 뇌는 결국 어떤 감각을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외부로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간지럼을 비롯해서 통증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손님으로부터 하여 이게 안전하구나 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덥석 나의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과 이렇게 살포시 올리는 느낌은 매우 다르겠죠. 마사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저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해주고자 할 때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할 건덕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60분, 길게는 120분 이상 가량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거 아닌 터치의 접근 모습이 타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매우 핵심적이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체를 손님에게 인지시키는 것인데요. 마사지를 주로 시행하는 손의 모양과 감촉을 손님으로 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보다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보다는 손을 더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그리고 팔꿈치까지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기도 하고 강한 압도 선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작업 도중에 손님에게 움찔거리는 반응을 목격했다면 터치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연결성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게 되면 우리 뇌는 편안함, 즉 위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물가에 돌을 던질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감각을 퍼뜨려야 하는데요. 몸의 중심에 대해서 신체적과 감각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에서 무게축의 중심을 담당하는 곳인 천골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각은 말초신경에서 출발하여 중추신경으로 전달되는데 몸 또한 목이라고 하는 중추부터 손이라고 하는 말초까지 가는 것보다 손에서 목으로 가는 경로가 그 감각이 더 예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해당 특성을 역으로 써 먹어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천골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컴퍼스처럼 움직이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예로 들어 만약 어깨 부위를 하다가 다리 부위로 넘어가고자 할 때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손을 가능하면 떼지 않고 뒤쪽 척추 라인을 타고 내려가 다리로 도착하는 그런 경로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엎드려 있는 손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위협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몸의 긴장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떼지 않고 손님에게 지금은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할 겁니다 하는 그런 예고를 손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간지러움에 접근하는 방식도 저만의 어떤 작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 좋아하고 선호하는 고객층이 형성되는데요. 반대로
간지러움을 또 다른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저의 방식이 별로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작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나의 고집을 때로는 손님에 맞춰서 가끔씩은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기술을 바꾸는 것도 전문가로서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향 자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성격이 강해서 이런 요소가 저의 직업에 있어서도 반영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건 언제나 좋은 마사지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좋게 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그게 전달이 어느 정도 될 때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요. 이것을 사실 실제 마사지를 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채널 커뮤니티 카테고리에도 써놨듯이 아직은 제가 어떤 모델을 두고 영상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 말로써 비유를 통해 전달해드리는 방식이 최선이 되는 것이 죄송할 따름인데요. 저도 환경이 갖춰진다면 영상으로서도 함께 더 풍성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간지러움에 숨겨져 있던 이런 원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